저희도 몰랐거든요. 레즈가 결혼을 할 수 있어? 게이가 결혼을 할 수 있어? 보이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경기도 광주 사는 이엘이고요. 오픈 듀얼입니다. 결혼은 2월 28일 날 강남에서 하게 됐고요. 지금은 먼저 집에서 여자친구랑 같이 살고 있어요. 저는 제이고요. 해리와 같이 경기도 광주에서 살고 있고 2018년 거의 9월? 맞다. 정도부터. 저 같은 경우는 성정체성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학창시절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은 쭉 여자였는데 한 명도 이제 나와 같은 사람 만나지 못하니까 무서웠던 거죠. 그냥 왠지 내가 고쳐질 것 같았어. 무서웠어. 그리고 되게 안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성인이 되고 나서 여자친구를 처음 사귀고 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엄마랑 동생한테 제일 먼저 커밍아웃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누가 물어보면 숨기지는 않았어요. 제이를 만나고 나서 완전 오픈으로 살았어요. 직장에도 여자친구 있다고 얘기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재도 오픈리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남자친구 대행처럼 뭐 개인 남자친구인 친구랑 이제 상호간에 좀 도움을 주는 편일 정도로 개인 SNS나 이런 데다가 뭐 저희 스튜디오 사진이나 이런 거 올릴 정도로 숨기지는 않는데 그래도 직장에서는 아무래도 소문에 조금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숨기려고 하고 있어요. 너무 필사적으로 뻔뻔했던 한 번도 애매하게 말한 적이 없어요. 여자친구 있는 레즈비언이고 남자 안 만난다 라는 이 한 줄을 항상 입에 달고 살았어요. 애초에 엄마한테도 커밍아웃 할 때 엄마 근데 나 여자친구 생겼고 동성애자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단한 용기죠 사실은. 왜냐면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엄마가 평생 모른 척 할 것 같아서. 근데 실제로 그렇게 실제로 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네. 가볍게 말하는 게 처음에는 마음이 가볍지만 그게 점점점 무거워지더라고요. 이 문제에서만큼까지 벽을 쌓고 싶지는 않은 거죠. 저는 해리처럼 정확하게 얘기하질 못했어요. 그냥 뭐 애매하게 얘기하고 근데 엄마는 당연히 알고 있다는 걸 아니까 서로 그냥 아는 상태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남들만큼 정말 너 나가 약간 이런 식의 트러블이 있는 게 아니라서 원만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결혼하고 싶었어요. 누군가의 책임이 되고 누군가를 책임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처음 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살자라는 자연스럽게 그냥 서로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쭉 같이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이 잘 맞았어요. 서로. 사실은 가족을 만나고 가족을 내가 만든다는 거는 또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선택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서로의 삶을 책임진다라는 무언의 약속은 있었죠. 근데 구체적으로 막 결혼을 어떻게 해볼까? 이런 생각은 정말 전형적으로 한국에서 하는 결혼식을 올리고 촬영을 하고 이런 식까지는 생각을 못했었다가 인사팀에 물어보게 된 그때를 계기로 준비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남들이 인정할 만한 사회적 합의가 저희한테는 너무 필요한 거죠. 왜냐면 어떤 서류도 남지 않으니까. 오히려 결혼식이라는 과정이 더 필요한 거예요, 저희한테.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되면 무조건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남들한테 이건 정말 결혼이야 라고 보여주려면 어른이 한 명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와주기로 했어요. 한복도 맞추고 동생도 온다고 하고 실제로 해보니까 웨딩업계는 오히려 더 좋아할 거 아니에요. 드레스도 두 벌이고 뭐든지 다 두 배예요, 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이성애자 커플들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설렘을 우리도 느낄 수 있다는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 청첩장을 한두 번 정도 반송을 하는 거? 왜냐면 신랑 땡땡땡, 신부 땡땡땡이 기본이라서 틀을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종이 청첩장은 이게 수정이 되는데 모바일은 안 돼가지고 그냥 제가 만들려고. 청첩장의 경우에도 사실은 신랑 신부를 다 빼주세요라고 했는데 거기서 뭐 3번이나 물어본다든가 아니면은 메이크업샵을 예약하는데 신부 둘이 갈 거예요 하니까 두 쌍이 오시나요? 혹은 두 쌍이 결혼하시나요? 뭐 동시에 결혼하시나요? 이렇게 뭐 한 2번 정도 방문을 했다가 아니요 저랑 제 와이프가 둘이서 결혼을 하는데 둘이 예약을 할 거예요 라고 해서 그제서야 이해를 하신다든가
아마 한 번도 가시화를 겪은 적이 없어서 상상을 못하는 걸 거야. 그치. 저희도 몰랐거든요. 레즈가 결혼을 할 수 있어? 게이가 결혼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퀴어 프렌들리라는 게 일반 사람들은 퀴어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퀴어를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건 퀴어 프렌들리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퀴어 프렌들리라는 건 퀴어와 헤테로를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저 여자친구랑 결혼해요 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여자랑 결혼해? 이걸 물어보는 것 자체가 퀴어를 비가시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오 이런 식으로 해리가 말한 그런 반응은 없었기 때문에 네, 불편함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해리가 말한 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하고 놀란다든가 아니면 그것에 대한 이해도가 없음이 저희한테 와닿을 때가 많아요. 동료가 내가 여자친구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물어보면서 나한테는 애인 얘기를 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의미에서 저희 회사는 퀴어 프렌들리가 아니었지만 제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처음에 동료들하고 상사한테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했어요. 마치 이게 별일이 아니라는 듯이. 그러면 이제 또 사람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누구나. 그러면 내가 퀴어라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많이 알수록 내가 퀴어라는 걸 몰랐다는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것을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돼요. 여자친구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속으로 보이는 사람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것을 명확하게 받아들인 사람. 나의 애인 얘기를 하는데 감정 소모가 많이 들지 않는 사람이 제일 편안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것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나를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건 당연히 정말 느낌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게 좋고 그런 사람이 편안하게 느껴지죠. 만약에 크게 아프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수술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럴 때 우린 절대 보호자가 될 수 없고 만약에 내가 출장을 갔는데 죽어서 돌아와도 절대 얘한테 연락이 가진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그게 제일 슬프죠. 내가 얘랑 10년을 살고 20년을 살아도 제이한테 먼저 연락이 가진 않을 거라는 게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주거복지에서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제일 힘들고 저희는 돈을 모아서 전세 대출 받아서 전세로 들어왔지만 신혼부부였다면 신혼희망타운을 신청해서 정말 비슷한 자금으로 정말 자기의 집이 생기는 거. 그리고 뭐 국민임대라는 혜택 같은 거는 시중에 60%의 가격에 이제 임대를 주는 거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신축 아파트는 전세가를 다 주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법제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동성혼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얘기는 사실 10년도 더 전에부터 꾸준히 나오던 거잖아요. 그게 아직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하는 거는 우리가 보여지는 거잖아요. 가시화가 되는 것, 레즈비언이 결혼하고 그거는 어느 누구가 했을 수도 있었을 건데 사실은 법은 그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결혼을 했을 리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뒤처져 있다는 생각을 하죠. 아무튼 저희는 저희만의 사업도 하면서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조금 그냥 평범하게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돈 많이 버는 삶을 살고 네, 싶다. 돈 잘 많이 벌고 영향력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런 인터뷰를도 저희도 사실 용기가 필요한 건데 꼭 맞아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네, 그랬던 것 같아요.